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은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갖가지 질환으로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발병률이 높은 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박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단순히 사실 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발 질환이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문제죠? 네.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 당뇨발 등 문제를 가장 1번으로 일으키는 부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이 아프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 부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가 무릎과 척추 쪽으로 와서 2차적인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안 아픈 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제 발에 가벼운 통증도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중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발 질환 어떤 거죠? 네,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번은 무지해반증이고요. 2번은 불안정성 발목입니다. 무지해반증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외측으로 휘어지는 거고 많이 알려진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불안정성 발목은 발을 삔 이후에 발이 계속 삐게 되는 질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오늘 이제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무지외반증, 저도 사실 무지외반증이거든요. 네, 20대부터 발병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죠? 20대부터 발병이 많은 이유는 이 무지외반증은 신발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힐이죠? 네, 주로는 하이힐이고요. 이제 신발을 20대 때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면서 그거가 무지외반증의 가장 주 원인이기 때문에 발병이 되게 되고 신발을 이제 굽이 높은 신발을 오래 장시간 신게 되면 거기에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계속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2차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심지어는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원인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여기도 보다시피 하이힐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요. 거의 뭐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남자분들도 가끔 무지외반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신발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평발과 과다하게 유연한 발이 있으면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더 진행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상성으로도 가끔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지외반증이나 불안정성 발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박진 원장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먼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이힐을 자주 착용하거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많이 발병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사실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족부 질환으로 옮겨질 수 있다. 다른 족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측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돌출된 부분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눌려서 아프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으로 굳은 살이 생기면서 또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이렇게 겹쳐지게 되고 그게 또 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거기에 더 동반해서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도 변형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둘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죠? 네. 이렇게 되면 관절이 탈구가 되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탈구의 시작을 아탈구라고 하지만 거의 탈구가 50% 이상 진행하게 되고 그쯤 되면 이제 수술은 아마 불가피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딱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엄지발가락이 약간 튀어나와서 살짝 좀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네. 초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방송 보시면서 나도 무지 외반증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자가 진단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곧 나올 텐데요. 네. 정상인 발과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 붙어지는 2단계. 그다음에 이제 심해지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지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과도하게 겹쳐지게 되는 이 그림을 보시고 본인 발과 맞춰 보시면 진단이 비교적 쉽습니다. 저는 B하고 C 사이인 것 같아요. 네, B면 이제 네. 거기까지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 C부터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탈구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C와 D는 수술적인 치료가 더 권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죠? 무지외반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주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교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네. 교정은 주로 저기 그림 보시면 교정 절골술이라는 걸 해서 뼈를 절골을 한 이후에 원하는 만큼 교정을 하고 이후에 다시 고정을 하는 이런 교정 절골술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를 잘라서 이렇게 딱 잘 이렇게 예쁜 네, 이게 좀 모습으로 더 교정을 이제 한다는 세부 거죠. 사항으로 네. 보여드린 건데요. 네. 저 건막류라고 하는 게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측이 돌출되면 저기가 이제 신발에 눌려서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의 1번으로 저기를 제거를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서 이제 연부 조직 균형을 맞추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중족골과 발가락 이 주로 두 군데에서 절골술을 하고 그거에 맞게 환자에 맞는 적절한 회전을 시키고 다시 나사 고정술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나사 고정을 하는 거고요. 네, 저 뼈가 이제 절골을 했으면 다시 붙어야 되니까요. 저 네. 절골을 시키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치는 그 골절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게 나으려면 이제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전 듣기로는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하신 분 봤거든요. 네. 통증이 정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하루 정도는 아픈데요. 네. 뭐 최근에도 수술하신 할머니 분이 계신데 네. 70대 분이신데 하루 만에 뭐 퇴원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안 아프시다고. 자, 그러면 이 무지 외반증 그 수술 치료법에 대해 그 특징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무지외반증의 특징은 요즘은 절개를 예전만큼 많이 안 하고 최소한의 절개로 합니다. 그다음에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생기게 더 심한 무지외반증을 갖게 되는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셔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뒤꿈치 보행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 보행이요. 네. 자, 그러면은 수술은 혹시 몇 시간 정도 걸리고 마취는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인차는 궁금합니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변형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요. 네. 변형이 적은 분들은 이제 일찍 끝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대략 1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정 절골술을 이용해서 무지 외반증이 호전된 사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가요? 네, 이게 뭐 최근에 제가 수술한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보다시피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과도하게 이제 외측으로 휜 게 보이고요. 네. 관절 탈구가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져서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나사를 고정하는 걸 보다시피 두 군데에서 절골술을 시행해서 교정을 해서 반듯하게 원래 보통의 그 발처럼 교정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실제 발 모습인 네네, 거죠. 실제 발 네. 모습인데요. 수술 전하고 수술 후 사진 보면 안측이 이제 튀어나온 거가 줄어든 게 분명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살짝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딱 정확하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40대 여성분이에요. 네. 네, 젊으신 분인데. 이분도 비슷하신데 이제 이 수술법의 장점은 변형이 약간 심하든 적든 거기에 맞춰서 회전 정도를 정하기 때문에 수술은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고 환자에 맞춰서 그 교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분보다는 조금 덜한데요. 네. 그런데도 교정은 똑같이 내측이 잘 절제돼 있고 관절 탈구가 교정돼 있고
두 군데서 절골을 해서 원래대로 복원이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의 발 모습이죠. 네. 네. 역시 수술 전은 많이 좀 튀어나왔는데 네, 네. 수술 후에 네. 네, 많이 들어갔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약간 좀 네. 간격이 있어야 거기에 된다는 살짝 거죠. 떨어뜨려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교정 같은 거는 좀 도움이 안 되나요? 요즘 이렇게 시판분 되는 거 보면은 발 교정하는 이렇게 기구 같은 거 팔더라고요. 보조기는 이제 각종 보조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간단한 것만 쓰고 있는데 보조기는 크면 클수록 튼튼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교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걸 착용했을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교정 자체는 안타깝게도 수술밖에 안 되고요. 교정 기구는 크면 클수록 그 교정력은 좋지만 당시에 착용했을 때의 교정력은 좋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보조기를 착용을 해보고 그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면 어차피 착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통증 정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지 외반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박진 원장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환이 불안정성 발목이거든요. 네. 네, 생소해요. 전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발목이 좀 안정되지 않다. 이게 네. 생소하기는 한데 이제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발목을 삐는 건 스포츠 질환 중에서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골절보다도 더 흔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발목이 삔 이후에 관리가 좀 잘못되거나 아무튼 여타 기타 요인으로 만성 염좌가 되면 여기 만성 염좌가 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불안정성 발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과도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대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잘 늘어나는 그런 분들은 한번 삔 이후에 이렇게 불안정성 발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지금 이제 불안정성 발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다시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이제 불편하신지 한번 먼저 증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거의 하이힐을 즐겨 신다 보니까, 네. 저희 엄마도 좀 무지외반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심하지는 않은데, 좀 점점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운동화 신었을 때는, 그날 그런 느낌이 없는데, 구두를 신는 날은 특히 그 엄지발가락 그 왼쪽 그 부분이 좀 통증이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이힐이 큰 원인인 건지 네. 그런 네. 자, 궁금해서요.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힐 네. 때문에 특히 좀 약간 좀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신발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없다, 부모님 중에 이제 무지외반증이 없으면 아마 그 신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일차적으로 높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이면 볼이 넓은 신발, 굽이 낮은 신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직 좀 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네.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가장 1번이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서 나온 그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엑스레이 몇 장을 촬영해서 잘 보면 이게 지금 상태가 심한지 아닌지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만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초기인 만큼요. 우선은 신발을 하이힐보다는 볼이 넓고 낮은 굽을 좀 신으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저기 50대 여성인데, 네. 이 엄지발가락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발가락 쪽이 발가락이 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좀 덮여 있는 상황, 약간 덮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 네, 이렇게 목소리도 예쁘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네요.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통상은 바깥쪽으로 휘기 때문에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거꾸로 무지 내반인데요. 요거는 그 무지 외반증을 과도하게 수술했을 경우에 거꾸로 합병증으로 무지 내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지 내반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발가락이 짧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뼈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실 때부터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게 변형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오는 거죠. 신발은 안쪽은 바깥쪽으로 모아주고 바깥쪽은 안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무지 내반증이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지 내반증이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어떤 변형이 있는지 봐서 거기에 맞게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지 내반증과는 좀 다른 겁니다.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겠네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그렇죠. 다양한 것 그거는 이제 같습니다. 그 환자분에 맞춰서 이제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함께 치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안정성 발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 염좌, 또 과도한 유연성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렇게 불안정성 발목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죠? 네, 이 증상 중에서 1번이 걸을 때 자주 삐게 됩니다. 과거에 삔 그 경력은 대다수가 있게 되고요. 없는 네.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삔 이후에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걸을 때마다 이게 발이 자꾸 삐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한 번 이렇게까지 삐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경우에는 걸을 때 이게 뭔가 삘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발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대가 다쳐서 이게 삐게 되면 늘어나서 다치는데 그게 잘 회복이 원활하게 안 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걸을 때 바깥쪽에 통증이 주로 발목 바깥쪽에 통증이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발목 접질거나 이렇게 삐면은 네. 파스 붙이거나 또 이렇게 찜질해서 네. 대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간단한 초기 1단계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목 염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네. 1단계는 살짝만 늘어난 단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도 별로 안 하고 파스만 좀 뭐 이렇게 약간 바르고 안 아프게 약만 좀 먹고 며칠 지나면 쉽게 좋아지는. 2단계는 부분 파열입니다. 약간 네. 불안정성이 약간 동반되고요. 3단계는 완전 파열로 불안정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1, 2, 3단계 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3단계의 심한 손상일수록 불안정성 발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 다친 정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간단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약물 치료나 뭐 이런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눠졌는데, 자, 심한 염좌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수술이죠? 네, 수술법은 의외로 이게 간단한데요. 인대가 이렇게 손상이 돼서 파열이 되면 그 인대를 다시 이 작은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꼬매는 건가요? 네, 그러면요? 다시 그냥 봉합을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꼬맨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요. 똑같이 봉합을 하는데 여러 기구가 조금 쓰이기도 하지만 꼬매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주변에 그 신전 지지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너무 발이 약할 것 같으면 그거를 다시 하나 더 보강해서 보강술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발목 인대 봉합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징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봉합술의 그 특징은 파열된 인대를 원래대로 해박적으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는 간단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발목 관절 운동이 줄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장애가 남으니까요. 근데 발목 관절 운동 각도가 해부학적인 복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고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계셔서요. 잠시 여기서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시죠? 그 왼쪽 발에가 네, 그 깨끼발가락 그 옆에 네. 제가 이렇게 뼈도 아니고 뭐 살도 아니고 아닌 게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손가락 마디만한 정도의 크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네 번째 발가락이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발가락 끝으로. 새끼발가락 끝에요. 네. 다섯 번째 발가락 그 바깥쪽인가요? 예, 바깥쪽에가 이렇게 큰 혹가출로 네네. 이게 뭐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물록뼈 같이. 네, 그건 만지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요. 예, 아파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가능성을 그러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면서 거기가 튀어나오면 눌리면 거기가 아픈 걸 이제 건망류라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발가락도 똑같이 이렇게 내측으로 오히려 이제 이건 돌아가면서 튀어나오면 그 눌려서 아픈 걸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거기에 혹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예, 혹이 있어요, 얘가.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 혹을 제거하는 거가 1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약간 정밀 진단을 해서 그 혹을 제거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반증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혹이 이런 것들이 아닌 혹이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건망류일 수도 있는데요. 혹이 분명하다고 하면 혹은 몸의 부위에 이유 없이 생기는 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양성 혹들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지 안 아파집니다. 특히 신발에 닿는 부분은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거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통증은 좀 심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을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전화 연결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좀 불편하시죠? 예, 제가 무진 외반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 전에 네. 하셨죠? 지금 한 석 달째 돼가는데요. 네네네. 발이 많이 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요. 아, 이미 석 달 전에 무지 외반증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아직 많이 부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네, 원장님.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으세요? 부어는 아프지는 있는데 않고요. 예, 아프지는 않고. 아프지는 않고 부어만 있다. 예, 네. 예. 일단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3개월이 네. 됐는데 3개월이 됐는데 붓기만 있다. 그러니까 부었다 가라앉았다만 반복한다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서도 절골술을 했을 겁니다. 교정을 하는데 절골술을 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절골술을 하면 거기에 뼈가 다시 붙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뼈가 붙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면 이게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마다 조금 지연해서 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건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서 뼈를 유합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걸 상담을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쭈그리고 앉지를 못해갔어요. 쭈그리고 앉지를 못하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거는 엄지발가락 쪽이 아파서 그런 건가요? 그 수술하기 전서부터요, 이렇게 쭈그리고, 무릎 꿇고 쭈그리고 앉지를 못해요. 그건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쭈그리고 못 앉는 거는 이제 발,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척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왜 내가 그걸 못 앉는지를 보셔서 아픈 부위가 만약에 다른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부분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쭈그려서 아픈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데 네네네.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릎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뭐 무릎이나 척추 쪽으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붓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반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치료의 이 과정 중에 일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정확하게
원인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3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엑스레이나 CT 검사로 네. 수술한 그 뼈 부위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교정 골절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네, 그런 이게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네. 수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절골술을 한 이후에 교정을 원하는 만큼 환자한테 하고 다시 뼈가 붙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발목, 불안정성 발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비교적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례 중에서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 정상 쪽이라 하는 게 오른쪽인데요.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밑에 그 발목이 이렇게 심하게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관절이 보여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네요. 보면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인대가 터져서 약해지면 저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면 확실하게 인대가 약해져 있구나, 불안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대 봉합술을 받아가지고 개선된 사례인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게 이 동일 환자 사진인데요. 네. 수술 전 MRI라고 표기된 저 화살표를 보시면 네. 저게 이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저 인대 부위가 약간 늘어나 있는 거를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늘어나 있고 거기가 약하니까 이제 환자가 저렇게 발목이 벌어졌던 건데요. 네. 이제 수술 후 MRI에서 저 인대를 봉합을 해서 원래 위치대로 딱 해부학적 복원을 한 소견을 나타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렇게 봉합할 때 그 실이 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크게 상관없나요? 네. 이게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실을 쓰는 거고요. 실에는 이제 크게는 두 종류로 녹는 실과 안 녹는 네. 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주로 안 녹는 실을 쓰고요. 그 실이 이제 뼈 안에 이렇게 박히는 앵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뼈 안에 박히면서 안 녹는 실이 이렇게 남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봤을 때는 좀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요. 다음 사례 한번 보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네. 역시 MRI 사진이네요. 네네. 네. 저 화살표를 수술 전 MRI 화살표를 잘 보시면 네. 저기 이제 아까 보내드렸 전의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두 개가 파열된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자로 네. 이렇게 돼야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전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전의 환자 MRI 사진을. 네. 자, 저희가 약간 네. 네, 저기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이렇게 화살표의 약간 윗부분 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화살표의 있는 약간 윗부분. 네. 까만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밴드처럼. 네. 이제 그 부분이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그 인대 부분이 다음 아까 원래대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가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밖으로 제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굵은 밴드처럼 또 다시 까만 밴드가 보이죠. 그게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저도 사실은 이제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다루다 보니까 MRI 사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통증 정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운동화만 신은 지가 한 30년이 되거든요. 네. 구두를 잘 못 신고, 네. 이게 엄지발 거라 바깥쪽으로 여기 뼈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신발을 한 2문수 정도 큰 거를 신어도 이렇게 한 10분 이상 걸으면은 거기가 막 열이 나가지고 아파서 걸음이 지탱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밤에는 그냥 막 발이 열이 나서 따끈따끈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건지.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갔더니 이게 개인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봤어요. 갔더니
무지외반증으로 보이는데 뭐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네.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은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안 아프다가 이게 점점 진행하면서 더 아파질 수도 있고 변형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 통증이. 특히 초기에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병원에서 진단한 게 맞다. 이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이게 수술자마다 조금 의사마다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할 정도가 분명히 맞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이 넓은 신발이나 간단한 보조기 정도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통증이 또 되게 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밤에 발가락에 끼우는 거 실리콘 그것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점점 통증이 강도가 세지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밤에 아픈 건 이상한 건데요. 낮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밤에 그 잔여통이 남아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프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무지외반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 절골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신다면요? 네, 지금 이게 튀어나온 게 심하다고 하고 저렇게 보조기까지 쓰고 계신 걸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술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답답한 게 의사분들은 환자분은 너무 통증이 심한데 수술할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수술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수술하실 단계일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증상만 들어봐도 엑스레이를 보기 전, 발을 보기 전에도 대략 이렇게 감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환자분 엑스레이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프시다고 하는 증상만 보고 판단을 해보면 수술할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외반증 교정 절골술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그 절골술을 두 곳에서 했는데 발가락에서만 하고 연부조직 균형술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심하지 않은 경우 초기에 아프고 변형을 이제 교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초기에 하면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발은 되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발톱만 빠져도 정말 아픈 게 또 발인 것 같습니다. 발 건강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평소에 그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발목 스트레칭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시면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발목 스트레칭은요? 발목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위아래 운동만 이렇게 하지 이 좌우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위아래는 많이 하는데 좌우는 처음이에요. 이 위아래는 걷다 보면 저절로 되는 운동이고요. 이 좌우 운동은 별게 아니거든요. 요것만 간단히 알아서 이렇게 미는 운동만 바깥쪽, 안쪽 이렇게 모았다가 바깥쪽으로. 그렇죠. 네, 요거 운동만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발목이 그렇게 쉽게 접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전에 이제 워밍업 한다고 해서 약간 사전 운동을 해주고 하면 훨씬 안 다치니까 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박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